고수익 알바를 하려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돼서 낭패를 겪는 경우 많이 있으시거든요. 돈 몇십만 원 벌려다가 합의금 몇천만 원 토해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방어가 안 돼서 실형을 살게 된다. 이러면 인생 완전히 꼬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전달책을 모집하는지, 처음에 어떤 업무를 시키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업무를 시키는지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비슷한 업무를 제안을 받으셨다 그러면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시면 되고요.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 의류업체를 가장해서 당근마켓에 구인 광고를 올려두고요.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시장이나 마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옷 디자인을 좀 사진을 찍어서 하루에 몇십 장씩 좀 보내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신상품 디자인으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데, 사진 자체의 저작권은 사진을 촬영한 본인에게 있으니까 저작권을 넘기는 비용이랑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우리가 성과급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며칠간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되면 그 중에서 몇 벌이 신상품 디자인으로 채택이 됐다. 자, 우리 회사 직원이 나가서 현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거니까 그걸 받으면 된다 라고 해요. 근데 돈을 받아보면 받기로 한 성과급보다 좀 많은 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돈에는 다른 사람 성과급도 좀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본인 돈만 챙기고 남은 돈은 어디로 가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라. 그 사람도 성과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경찰에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애초에 구인 광고에서는 뭐 유통업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물품 대금을 한 번에 회사 계좌로 합의를 해버리면 세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영업사원들 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돈을 입금을 해주면 거래처 계좌로 다시 돈을 보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물품을 수령해서 회사로 운반을 해올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통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과정 또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로 또 여러분의 통장을 묶이게 되고 이제 경찰 조사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케이스는 몇 차례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상권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서 특정 지역의 뭐 아파트나 상가 건물 사진을 찍고 유동인구를 조사해서 보내달라고 하다가 며칠 후에 이제 우리 계약권이 있는데 갑자기 직원이 펑크가 났다면서 계약금이나 권리금을 좀 대신 수령해서 전달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이렇게 이제 또 현금 전달책으로 연루를 시키는 거죠. 요거 외에도 요즘에 당근마켓에서 뭐 명품 시계나 금 등을 대리구매하는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매해준 명품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제 중국 등으로 빼돌려 가고요.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금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구매 대가로 뭐 10만원, 20만원, 많게는 3, 40만원까지 현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들 몇 가지를 좀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되는 케이스들을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끝은 동일합니다. 결국 그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금을 전달받아서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막 갖다 대면서 현금을 전달하게끔 시킵니다. 난 진짜 범인인 줄 몰랐는데, 이거 범죄인 줄 몰랐는데 이거 괜찮지 않을까? 인터넷 찾아봤는데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은 무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거 괜찮지 않을까? 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요. 경찰서 가면 다들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여러분의 주장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를 들이대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거지, 베테랑 수사관들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설프게 주장하시다가는 초범이라도 실형 나오기 딱 좋습니다. 실제로 형량도 센 편이기도 하고요. 자, 제가 법률사무소 소속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가 되셨으면 될 수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 뭐가 좋냐면요.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는 경우가 많아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일신상의 자유가 허락되기 때문에 뭐 합의금 마련 등에서 이제 많이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맞게 이제 무죄 주장을 할지, 아니면 증거가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할지, 이 부분 판단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이 부분 판단하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 뭐 동행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야 뭐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랑 합의 보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피해자들의 연락처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접촉하는 것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진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들 모두랑 합의를 할 수 있는지, 합의 과정에서 어떠한 문서를 받아서 법원에 어떻게 제출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합의가 만약에 진행이 안 됐다, 그럴 때는 형사 공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도움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을 꼭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꼭 저희 회사가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변호사는 반드시 선임하셔서 경찰 조사부터 차근차근 대응을 좀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는 11년차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국선 변호사나 사선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까지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기도 했고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다거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처럼 이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된 사례는 물론이고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사례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준비가 얼마든지 돼 있으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